돈을 버는 법은 누구나 가르쳐 줍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책방 베스트셀러 코너만 가도 온갖 구루들이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5,500억 원을 우습게 날리고도 멀쩡히 웃으면서 이제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법은 아무나 못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그 경이로운 자산 소각쇼의 진짜 내막입니다. 이베이라는 30살 먹은 인터넷 공룡이 Z세대의 심장부로 쳐들어가기 위해 1조 7천억 원짜리 도박 카드를 꺼내든 사건. 이게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인가요? 아니면 필사적인 생존의 몸부림인가요? 자, 지금부터 그 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건 1995년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던 시절,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세계를 뒤흔들었죠. 경매라는 방식으로 중고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붙여주고 전 세계의 수집가와 판매자를 연결해준 플랫폼. 당시엔 그야말로 힙의 정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리셀러들 사이에서 이베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표현이 있더군요. 아저씨들의 창고. 냉정하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베이의 핵심 유저층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1020 세대가 소비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지금 이 시대에 이베이는 그 세대와 완전히 단전된 플랫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베이가 선택한 카드가 바로 디팝이란 말입니다. 1.2억 달러? 아닙니다. 무려 12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이에요. 디팝은 인스타그램의 감성과 쇼핑의 기능이 절묘하게 결합된 플랫폼으로 Z세대 사이에서는 단순한 앱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입니다. 빈티지 청바지를 사고 파는 곳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취향을 전시하는 갤러리이기도 하죠. 이베이가 이 플랫폼을 산 건 단순히 앱 하나를 인수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젊음과 힙함, 그리고 그 세대의 데이트를 통째로 사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베이가 새로 산 이 물건이 사실 한 번 팔렸다가 쫓겨난 매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핸드메이드와 빈티지의 감성 플랫폼으로 성장한 엣지는 2021년에 디팝을 16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그 당시엔 꽤 그럴싸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취향 기반 커머스라는 공통 DNA를 가진 두 플랫폼이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할 것이라는 계산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엣지는 디팝의 자유롭고 커뮤니티 중심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과 효율이라는 논리로 디팝을 관리하려 들었고 그 순간 디팝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Z세대의 신뢰와 애정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결과는요. 2024년 엣지는 디팝을 12억 달러의 이베이에 넘겼습니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억 원을 그냥 공기 중에 날려버린 겁니다. 이건 꽤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베이의 입장에서 보면 엣지가 16억을 주고 산 물건을 12억에 받아온 거잖아요. 더군다나 엣지가 4년간 운영하며 겪은 시행착오, 즉 이렇게 하면 디팝이 망한다는 값비싼 데이터까지 덤으로 얻은 셈이죠. 실패한 전임자의 교훈을 거름삼아 자신은 더 잘해보겠다는 계산. 이게 신의 한 수인지 아니면 같은 구덩이에 다시 빠지는 건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수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려면 수수료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 리셀러들이 가장 촉각을 세우는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디팝은 그동안 운영 방식이 다소 느슨했어요. 플랫폼으로서의 매력은 충분했지만 수익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이 촘촘하게 짜여 있지는 않았거든요. 판매자들은 그 여유로움 속에서 자유를 느꼈고 그 자유가 디팝 문화의 일부가 됐죠. 그런데 이베이라는 거대 시스템이 이식되는 순간 이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베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판매자를 관리해온 플랫폼이에요. 수수료 체계, 정산 방식, 분쟁 해결 프로세스, 모든 게 칼같이 돌아가죠. 이게 디팝 판매자들에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은 이베이의 시스템이 들어오면 사기 거래가 줄고 정산이 빨라지고 구매자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플랫폼의 신뢰도가 올라가면 더 많은 구매자가 유입되고 그건 판매자에게도 이득이죠. 나쁜 면은요? 수수료입니다. 이베이의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금보다 수수료가 높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디팝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던 판매자들이 갑자기 딱딱한 규정과 높아진 수수료에 질식해서 빈티드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빈티드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 시간이 됐습니다.
이베이가 1조 7천억을 들여 딥합을 산 표면적인 이유는 Z세대 공략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빈티드라는 존재 때문이죠. 리투아니아에서 시작한 이 중고거래 플랫폼은 지금 유럽 시장을 그야말로 씹어먹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구매자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모델로 유럽 전역의 리셀러들을 빠르게 흡수했죠.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빈티드가 발을 들인 나라마다 중고거래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베이가 한때 주도권을 쥐고 있던 유럽 중고 시장이 빈티드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베이 입장에서 단순한 경쟁자 등장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핵심 텃밭을 뺏기고 있는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베이는 딥합을 방패로 내세운 겁니다. 딥합은 빈티드와 달리 패션과 빈티지에 특화된 취향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Z세대 사이에서 독보적인 팬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베이는 딥합을 통해 유럽의 젊은 소비자들을 붙잡아두는 동시에 빈티드에게 뺏긴 시장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구하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나라의 사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살짝 자랑스러운 기분을 감추기 어렵다는 걸 미리 고백하겠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베이가 1조 7천억을 들여 이제야 시도하려는 것, 엣츠가 5,500억을 날리면서 실패한 것, 빈티드가 유럽에서 혁명처럼 내세우는 것, 그 핵심이 바로 취향 기반 커뮤니티 커머스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안에서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국은 이미 완성해놨습니다. 번개장터를 보세요. 단순한 중고거래 앱이 아닙니다. 패션, 테크, 스포츠 등 카테고리별로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진화했죠. 프루츠 패밀리는 어떤가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빈티지 패션 감성을 중심으로 단순 거래를 넘어선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근마켓은요? 지역 기반 거래와 이웃 간의 신뢰를 결합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죠. 이 세 플랫폼이 이미 구현해 놓은 것, 즉 취향과 신뢰 기반의 중고거래 생태계가 지금 전 세계 이커머스 공룡들이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흉내내려 하는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꽤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렇지 않나요? 엣츠의 실패가 이베이에게 걸음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인지 그 갈림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베이가 딥합의 독립성을 얼마나 지켜줄 것인가. 애쉬는 딥합을 인수하고 우리 시스템에 맞춰 라고 강요했어요. 그 순간 딥합의 영혼, 즉 자유롭고 커뮤니티적이며 취향으로 연결된 문화가 서서히 죽어갔죠. Z세대는 거짓말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플랫폼이 자신들의 문화를 이용해 돈을 벌려 한다는 느낌이 오는 순간 그들은 다음 플랫폼으로 옮겨가 버려요. 그 세대에게 충성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진정성으로만 얻을 수 있죠. 이베이가 1조 7천억을 쓰고도 엣츠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이 돈은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소각되는 겁니다. 반면 딥합의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자신들의 물류와 데이터 인프라만 조용히 심어넣는 데 성공한다면요? 이건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리셀러들이 이베이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아저씨 구매자에게도 Z세대 구매자에게도 동시에 물건을 팔 수 있는 크로스 리스팅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의 물건을 올릴 수 있다는 건데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결국 이베이의 딥합 인수는 하나의 시대적 선언입니다. 이제 중고가 신상을 이기는 시대가 왔다는 선언. 한때 새 제품만이 가치 있고 중고는 그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카테고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리커머스, 즉 중고거래입니다. Z세대는 환경에 민감하고 희소성에 열광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기성상품이 아닌 빈티지와 중고에서 찾아요. 그 세대가 소비의 주류가 된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은 더 이상 이커머스의 변방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메인스트림이 된 거죠. 2026년 이 전쟁의 최우승자는 가장 많은 데이터와 가장 깊은 팬덤을 가진 플랫폼이 될 겁니다. 이베이는 돈으로 그 출발선을 샀어요. 빈티드는 수수료 혁명으로 유럽을 장악 중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번개장터와 당근마켓은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게임의 정답을 완성해놓고 조용히 웃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게 통찰인지 아니면 국뽕인지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닥터핑 심스는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할 뿐이니까요.